키노트 6.0에서는 탭 설정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탭 설정 기능은 우리가 흔히 워드 프로세서에서 어떤 문서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탭 설정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텍스트의 정렬을 좀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S 워드나 애플의 페이지스에서 탭 설정 기능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키노트에서 탭 설정이 들어간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키노트를 제작하고 제작한 문서를 PDF로 변환한 후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탭 설정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키노트의 탭 설정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어떤 콜론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우리는 이 콜론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탭 설정 기능을 사용해서 아주 손쉽게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텍스트들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중 클릭을 해서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 속성에 들어갑니다. 레이아웃 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탭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탭에 소수점 문자, 기본 간격, 이러한 옵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중단 정렬 채움선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수점 문자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탭 설정을 지정할 때 소수점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 문자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간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탭 키를 한번 눌렀을 때 얼만큼 띄울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탭 설정을 지금부터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탭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탭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탭 키를 한번 눌렀을 때 탭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단 지점은 여러분이 탭을 한번 눌렀을 때 탭이 얼마만큼 간격을 만들 것인지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간격은 여러분이 바로 눈금자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눈금자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방금 추가한 탭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왼쪽 정렬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텍스트가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왼쪽 정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채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움선은 여러분이 탭키로 띄어지는 공간에 어떠한 채움선을 넣을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 정렬로 해놓고 저는 이 왼쪽 정렬 탭을 움직여서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선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탭을 어디까지 위치를 시키겠다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 줄에 있는 텍스트에 콜론의 앞선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방금 우리가 이 탭을 지정한 영역까지 자동으로 간격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맥북 프로에 해당하는 두 번째 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탭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탭 키를 눌렀더니 앞에서 첫 번째 줄과는 다르게 맥북 프로에서는 우리가 의도한 위치에 탭이 가서 설정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탭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앞에서 지정을 했던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맥북 프로에 가서 탭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탭을 옮겨서 31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다시 탭 키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맥북 프로에 붙어 있던 콜론이 다음과 같이 정확히 맥 미니에 붙어 있던 콜론과 동일한
위치에 가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줄 한 줄 탭 설정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일 겁니다. 그래서 키노트에서는 여러분이 스타일 복사, 스타일 붙이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탭을 한 번에 모든 텍스트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맥북 프로 레티나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타일 복사 및 붙이기를 이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북 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 포맷 메뉴를 눌러서 스타일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북 프로 레티나 부분을 선택을 하고 포맷 메뉴에서 스타일 붙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탭 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314포인트 지점으로 콜론이 움직여서 붙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일 복사 붙이기를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탭 설정한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맨드 옵션 C 키를 누르면 여러분의 스타일이 복사되고 복사된 스타일을 붙여 넣을 때는 커맨드 옵션 V 키를 이용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iMac에 해당되는 부분을 누르고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에 커맨드 옵션 V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성창에서 지금 탭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314포인트 왼쪽 정렬,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탭 키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콜론이 탭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 정렬 탭 설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콜론을 일관되게 정렬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중앙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키노트 탭 설정 기능 중에 중앙 정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 영역이라는 부분에 교육, 키노트,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해당하는 키노트를 기준으로 교육, 컨설팅을 간격을 주어서 띄워놓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간격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탭을 이용해서. 이때 우리는 중앙 정렬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탭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을 중앙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탭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마른 목골에 탭 설정 아이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움직여서 이쯤으로 가운데 지점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움선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채움선을 선택하고 채움선으로는 제가 첫 번째 선 모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육 바로 뒷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탭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채움선이 그 간격을 채우면서 키노트까지 채움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키노트의 뒷부분을 클릭하고 이번엔 탭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탭키를 이용해서 채움선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적용한 탭은 딱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노트 뒷부분부터 컨설팅까지 탭을 적용을 하고 싶다면 탭을 하나 더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탭 키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금자에 새로운 탭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움직여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위치시키고 싶은 지점까지 옮기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탭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동으로 채움선이 채워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추가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엔터키를 입력을 하고 교육 탭 그리고 또 다른 애플 솔루션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탭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 줄을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프리젠테이션 탭 컨설팅.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정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정렬이 되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균형 잡힌 탭을 설정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탭을 첫 번째 탭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프리젠테이션이란 텍스트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동시에 모든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움직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솔루션 부분만 움직이고 싶다면 애플 솔루션만 선택을 하고 다음과 같이 탭을 움직여 주시면 각각의 텍스트를 가운데 정확히 정중앙에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탭 설정의 가운데 정렬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른 탭 설정 예제를 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탭 설정 예제입니다. 바로 목차 만들기인데요. 다음과 같이 제가 간략하게 목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목차를 탭 설정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책에서 보는 그러한 목차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탭 설정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탭 설정은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면 오른쪽 정렬로 추가할 것입니다. 자, 플러스 키를 누르고 정렬 상태를 오른쪽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움선을 두 번째에 위치한 점선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탭 설정이 추가돼서 다음과 같이 눈금자의 오른쪽 정렬에 탭 설정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잡아서 제가 탭을 위치시키고 싶은 지점까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옮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루하다 이 텍스트 끊어지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입력하고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탭이 입력되면서 자동으로 채움선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해보죠. 이 경우 우리는 앞서 배웠던 스타일 복사 및 붙이기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 포맷에서 스타일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모두 선택하고 포맷에서 스타일 붙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하다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탭 키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채움선이 생기죠. 그리고 시작 부분에서 탭 키를 눌러주면 다시 채움선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강의 시작 부분에서 다시 탭 키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채움선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에서 보는 목차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탭 설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목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노트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목차를 만드는 기능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탭 설정 기능인 소수점 정렬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몸무게 추이 변화를 보여주는 이러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각의 소수점을 일괄적으로 정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소수점을 정렬해 줄 수 있는 탭 설정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쉘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탭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상태를 소수점 이하 정렬을 하겠습니다. 소수점 문자가 바로 이때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 정렬이라는 것은 소수점 문자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정렬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채움선은 이번에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수점 이하 정렬을 추가를 하니까 다음과 같이 눈금자에 이러한 동그란 모양의 점이 하나 찍혀 있는 탭이 추가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탭을 움직여서 제가 정렬하고 싶은 부분까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보죠. 자, 그리고 소수점 바로 앞에서 커서를 입력을 하고 탭 키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이 지점으로 소수점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 있는 값을 탭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소수점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있으니까 제가 임의로 입력을 추가로 해 주겠습니다. 다른 값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죠. 다음으로 클릭을 하고 탭 키를 눌러주면 소수점 이하 정렬 탭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 쉘을 선택하고
포맷 메뉴를 눌러서 스타일 복사를 누른 후 다시 7월을 선택을 하고 포맷 메뉴를 눌러서 스타일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후에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탭 설정된 지점으로 자동으로 소수점들이 일괄적으로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소수점이 적용된 이 값들의 스타일 복사 및 붙이기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생성한 소수점 이하 정렬 탭 설정을 붙여넣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값을 다 선택을 하고 포맷 메뉴를 누르고 스타일 붙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값들의 소수점 이하 정렬 탭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탭을 눌러보죠. 탭.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수점을 기준으로 모든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일관적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 레이아웃 설정에서 테두리 및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성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능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탭 속성이나 들여쓰기를 다음과 같이 제가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위치한 테두리 및 규칙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테두리 및 규칙은 여러분이 어떠한 그 텍스트에 테두리 및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및 규칙 탭을 눌러주게 되면 테두리에 어떠한 규칙을 집어넣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확장을 시켜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앞서 우리가 제작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제목 부분에 테두리 및 규칙을 넣어주겠습니다. 제목 부분을 선택하고 없음을 선택한 후에 이 실선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목 바로 뒷부분에 실선이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가된 테두리에 색을 넣어 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하고 저는 고동색 계열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너비, 선의 굵기죠. 선의 굵기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2포인트 정도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셋은 이 선과 텍스트 간의 간격입니다. 여러분이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위치 옵션은 이 테두리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위와 아래에 테두리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은 배경 색상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이러한 색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텍스트를 제목으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스타일도 약간 변형을 해주죠. 볼드체로 입력을 하고요. 텍스트를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단락의 제목을 우리가 레이아웃에 있는 테두리 및 규칙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포맷에서 스타일 복사를 해서 다른 단락의 제목 부분도 포맷에서 스타일 붙이기로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붙이기, 포맷에서 스타일 붙이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레이아웃 속성에 있는 테두리 및 규칙을 이용해서 어떤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테두리 및 규칙을 주어서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